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이권의 2장, 엘론드의 회의, 3부. 만일 당신 말씀대로 사르만이 악의 길에 들어섰다면 로안의 종말도 멀지 않은 셈이죠. 과이르는 동특이 바로 전에 나를 로안에 내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군요.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안에도 벌써 악의 세력이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사르만의 가머니설에 넘어간 거지요. 로안 왕은 내 경고는 전혀 들을 생각도 않고 말을 한 필 줄 테니 떠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가장 날렵해 보이는 말을 골랐습니다. 내게는 무척 마음에 드는 선택이었지만 왕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었겠지요. 난 가장 훌륭한 말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멋진 말은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자 아라고론이 말했다. 그렇다면 혈통이 좋은 말인가 보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우론이 말을 곡물로 받는다는 건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로안에 갔을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때 보로미르가 끼어들었다. 맹세컨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대적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로안인들을 압니다. 진실하고 용감한 민족이죠. 우리가 옛날에 양도한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그러자 아라고론이 대답했다. 모르도르의 그림자는 사방에 깔려 있어. 게다가 사르만이 그들의 코앞에 있으니 로안은 함락된 거나 마찬가지요. 당신이 돌아가는 길에 들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지요. 적어도 그들은 말을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말을 친족처럼 아낍니다. 리더마크의 말은 암흑의 땅과는 거리가 먼 북부 평원 태생이고 그들의 혈통은 주인들과 마찬가지로 먼 옛날 자유의 시대부터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간달프가 말했다. 보로미르의 말이 맞소. 내가 탄 그 말은 어쩌면 역사의 첫 새벽에 태어난 말일지도 모릅니다. 아홉기사의 말도 바람처럼 빠르고 지칠 줄 모르는 그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준마의 이름은 샤두팍스지요. 낮에는 털이 은빛으로 빛나고 밤에는 마치 어둠 속의 그림자처럼 흔적 없이 달립니다. 발굽소리의 경쾌함이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아무도 그 말을 타지 못한 모양인데 내가 타면서 길을 들였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로안을 출발한 것과 프로도가 호빗골을 떠난 것이 거의 동시일 텐데 프로도가 고분구릉에 있을 때 난 벌써 샤이어에 도착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달리면서도 걱정이 앞섰지요. 북쪽으로 올라오는 내내 기사들의 소식을 들었고 밤낮으로 그들을 따라잡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내 앞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알기로 그들은 세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일부는 초록길에서 멀지 않은 샤이어 동쪽 경계에 남았고 일부는 남쪽에서 샤이어로 잠입했습니다. 내가 호빗골에 도착했을 때 프로도는 이미 떠나고 없더군요. 그래서 감지 영감과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었는데 말만 많았지 중요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영감은 골목쟁이 집의 새 주인에 대해 영 못마땅한 모양이더군요. 계속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이런 꼴을 보다니 최악의 상황이라니까요. 그는 몇 번씩이나 최악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최악이란 좋은 말이 아니네 영감. 정말 최악의 경우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프로도가 호빗골을 떠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되었고 바로 그날 저녁 암흑의 기사들이 마을로 몰려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급히 말을 몰았죠. 노릇골에 도착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막대기로 개미집을 쑤신 듯 큰 소동이 벌어졌더군요. 크리꾸렁의 집은 모조리 난장판이 되어 문이 열려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간에 떨어져 있던 프로도의 망토를 본 순간 거의 절망적이었지요. 주위를 둘러보고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다면 다소 마음이 놓였겠지만 워낙 급하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말을 타고 기사들을 뒤쫓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 도무지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더군요. 속수무책으로 망설이다가 적어도 그들 중 한두 명은 불의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리고 여관 주인을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분통이 터지기도 해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뭔가 들은 말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 영감 이름이 뭐이라고 했지. 만일 프로도가 그 영감 때문에 출발이 늦어졌다면 그 이름 그대로 온몸에다 버터를 바르고 숯불에 올려 로스구이를 만들어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내는 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땅속으로 꺼질 듯한 신용을 하더군요. 그러자 프로도가 놀라 외쳤다. 설마 그를 혼내진 않으셨겠지요. 그는 아주 친절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달프는 웃었다. 걱정 말게. 물어뜯지는 않고 살짝 찢어주기만 했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척 기뻐하자 그제야 떠는 걸 멈추더군. 그래서 그 늙은이를 힘껏 안아주었지. 그땐 자초지종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자네가 그 전날 밤 불의에 서먹고 아침에 성큼거리와 함께 떠났다는 걸 알았네.
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외쳤지. 성큼거리라고. 그러자 머위네는 내 뜻을 오해하고는 이렇게 변명하더군. 그렇습니다.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이에요. 그가 먼저 그들 일행에게 접근했고 제가 말렸는데도 그들은 그와 함께 떠났어요. 그들은 여기 있는 동안 아주 즐겁게 지냈지요. 멋지게 한바탕 놀았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해주었지. 멍청이, 바보, 위대하고 사랑스런 우리 에포리 아재. 이건 지난 여름 이후 내가 들은 최고의 소식일세. 적어도 금덩이 하나쯤의 가치는 있는 거야. 자네 맥주에 앞으로 7년 동안 마법의 맛이 깃들기를 바라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군. 잠자리에 들어본 게 언젠지 까마득하군. 그래서 나는 기사들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하며 그날 밤을 부리에서 묵었습니다. 그때까지 부리에는 그들 중 단 둘만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소식을 더 들었습니다. 적어도 5기사가 서쪽에서 나타나 마을 입구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일진강풍처럼 부리를 휩쓸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 사람들은 아직도 공포에 떨면서 말세가 가까웠다고 중얼거리고 있지요. 나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추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대장은 부리 남쪽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고 둘만 먼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넷은 샤이어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부리와 크릭구렁에서 실패하자 그들은 다시 대장에게 되돌아간 것이죠. 그 바람에 동부대로는 그들의 첩자들만 감시를 할 뿐 경계가 다소 소홀해졌습니다. 대장은 그들 중 일부는 들판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똑바로 가게 하고 자신은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나머지와 함께 동부대로를 따라 계속 올라온 겁니다. 나는 질풍처럼 달려서 부리를 떠난 지 둘째 날 해가 지기 전에 바람마루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나타났지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분노한 것을 알았고 또 하늘에 해가 아직 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물러서더군요. 밤이 되니 그들은 점점 거리를 좁혀 삼곡대기의 암원술 원형지대에서 드디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나 혼자 그들 모두를 상대하기는 정말 벅찼습니다. 아마 옛날 봉화를 피운 이래로 바람마루가 그렇게 빛과 불꽃으로 번득인 적은 없었을 겁니다. 동틀녘의 하나는 겨우 포위망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거기 더 있어봤자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선 그 넓은 산을 다 뒤져서 프로도를 찾아낸다는 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나즈그를 뒤에 달고 그를 찾는다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단 아라고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를 유인하면서 프로도보다 먼저 깊은 굴에 도착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명의 기사가 따라오다가 돌아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들은 브루인의 여울로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프로도에게는 다행이었지요. 그들이 프로도 일행의 야영지를 습격할 때는 9이 아니라 5분이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흰생강 상류로 올라가서 에트낭야를 지나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어려운 길을 거쳐 마침내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바람마루에서 여기까지 거의 15세가 걸렸지요. 우선 트롤고원 암벽지대에서는 말을 탈 수 없었고 게다가 샤도팍스가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샤도팍스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우리는 우정이 깊어졌기에 내가 부르면 언제나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 때문에 나는 반지보다 겨우 이틀 먼저 여기 도착한 것이지요. 이미 프로도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은 여기에 알려져 있었고 그것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프로도,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일세. 엘론드와 여러분께서는 이야기가 너무 길었던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간달프가 약속을 어기고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전에 없던 일이니만큼 반지의 사자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였고 반지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에 한 걸음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엘론드가 입을 열었다. 사르만의 배신은 슬픈 일입니다. 그를 믿었고 또 우리의 논의에 그가 항상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적의 기술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간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타락과 배신은 유감스럽게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는 프로도의 이야기가 가장 놀랍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빌보 말고는 호빗들을 거의 모릅니다만 이제 보니 빌보도 내 생각처럼 특이하거나 괴짜오빗은 아닌 것 같군요. 내가 지난번 서쪽으로 여행한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분학명들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묵은 숲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지만 지금 남은 지역은 과거 북쪽 변경의 일부일 뿐이죠. 옛날에는 다람쥐들이 지금의 샤이어에서 아이센가드 서쪽 덜랜드까지 나무만 타고 다닐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을 여행했는데 신기한 야생 동식물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봄바디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 옛날 언덕을 뛰어다니던 바로 그 인물이 맞는지 몰라도 그는 그때 이미 무척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나이가 많고 아버지가 없다는 뜻으로
야르와인 베나다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종족이 붙인 이름도 많았지요. 난쟁이들은 포른이라 불렀고 북부인들은 오랄드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한 인물이죠. 오늘 회의에 초청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간달프가 말했다. 그러자 에레스토르가 물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그의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는 이 반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간달프는 반대했다.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에게 반지가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편이 옳겠지요. 그는 그 자신의 주인입니다. 반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또 타인에 대한 반지의 힘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조그만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밖으로는 나오지 않겠지요. 에레스트르가 다시 말했다. 그의 영역 내에선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그가 반지를 그곳에 영원히 간직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10중 8구는 맞지 않으려 할 겁니다. 물론 온 세상의 자유민들이 모두 그에게 간청한다면 승낙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에게 반지를 준다면 그는 곧 그걸 잊거나 멀리 던져두기 십상입니다. 그런 것은 그에게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매우 불안한 관리인이 되겠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될 겁니다. 간달프의 말이 끝나자 글로르핀델이 말했다. 여하튼 그에게 반지를 보내는 것은 결국 최후의 날을 연기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는 지금 멀리 있습니다. 적의 첩자들에게 들키지 않고 다시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조만간 반지의 제왕은 반지를 숨긴 곳을 찾아낼 것이고 그러면 모든 힘을 그리로 기울일 겁니다. 봄바딜 혼자서 그 힘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모두가 정복되면 봄바딜도 쓰러지고 말겠죠. 최초에 났으니 최후에 쓰러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어둠이 덮칠 겁니다. 이번에는 갈도르가 나섰다. 야르와인에 대해선 이름밖에 아는 게 없지만 내 생각에도 글로르핀델의 의견이 옳은 것 같습니다. 대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이 대지 자체에 없다면 그에게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우론에겐 높은 산조차 파괴하고 변형시킬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남은 세력이라고는 이곳 임나드리스의 의리와 회색 항구의 키르단, 그리고 로리엔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곳이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사우론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대적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론드가 대답했다. 내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들도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적에게 강제로 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바다 저쪽으로 보내든 파괴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글로르핀델이 말하자 다시 엘론드가 대답했다. 간달프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기술로는 반지를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저편의 이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좋든 싫든 그것은 가운데 땅에 속한 것이므로 여기 있는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글로르핀델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바닷속에 던져버립시다. 사르만의 거짓말을 사실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이미 그의 발길은 악의 길로 들어서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반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믿게 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이 반지를 노리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종종 거짓말에도 진실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닷속이라면 반지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간달프가 나섰다.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깊은 물속에도 적의 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한 계절이나 일부의 생물들 아니면 한 시대만을 염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연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골칫거리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갈도르가 말했다. 바다는 해결책이 못 됩니다. 만일 야르와인에게 보내는 것이 위험하다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 직감으로도 사우론이 현재의 상황을 보고받는다면 분명 서쪽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9기사들이 말을 잃은 상태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 더 날쌘 새말로 갈아탈 겁니다. 해안선을 따라 북으로 진군하는 길과 사우론 사이에는 기울어가는 곤도르의 세력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그가 백색탑과 회색 항구를 공격한다면 앞으로 요정들은 가운데 땅에 깊어가는 어둠에서 탈출할 길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자 보로미르가 나섰다. 그 공격은 당분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곤도르가 기울어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건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곤도르는 매우 용감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군세도 아홉나주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곤도르가 지키지 않는 다른 길을 찾아낼 겁니다. 갈도르가 말하자 에레스트르가 나섰다. 그렇다면 글로르핀델이 이미 말한 대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지를 영원히 숨기든 아니면 파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둘 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누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론드가 엄숙하게 말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가장 쉬운 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피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요정들이 그 길로 탈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결국 우리는 어려운 길, 아무도 예견하지 못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희망이 있다면 그 길뿐일 것입니다.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거지요. 모르도로로 말입니다. 우리는 반지를 불의 산 분학으로 던져 넣어야 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프로도는 반짝이는 햇빛과 맑은 물소리로 가득 찬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아름다운 저택에 앉아 있으면서도 막막한 어둠의 공포를 느꼈다. 보로미르가 몸을 움직였고 프로도가 그것을 보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커다란 뿔나팔을 만지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마침내 보로미르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런 논의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르만은 배신자이긴 하지만 중요한 암시를 해준 게 아닙니까? 왜 반지를 숨기거나 파괴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반지가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이처럼 위급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국의 군주들은 반지의 힘으로 대적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곤도르인들은 용감합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용기는 먼저 힘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엔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지에 그처럼 놀라운 힘이 있다면 반지를 우리의 무기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엘론드가 말했다. 안 돼요. 우리는 지배의 반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사우론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그의 것이며 사악한 것입니다. 보로미르, 반지의 힘은 너무 위력적이어서 아무나 함부로 휘두를 수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위대한 힘을 소유한 자만이 반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런 이들조차 그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반지에 대한 욕망,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사르만을 보시오. 만일 현자들 중 한 명이 반지를 가지고 또 그의 지혜를 이용하여 모르도르의 군주를 무찌를 수 있다면 그는 곧 사우론의 권좌에 스스로 오를 것이며 따라서 또 하나의 암흑군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지가 파괴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반지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현자들에게조차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악한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반지를 숨기기 위해 그것을 만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휘두르기 위해 만지는 일은 더욱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간달프도 말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보로미르는 의심스럽다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으나 곧 고개를 숙였다. 정 그렇다면 우리 곤도르는 지금의 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적어도 현자들께서 반지를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계속 싸울 겁니다. 혹시 그 부러진 검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검을 휘두르는 손이 그 검뿐 아니라 선왕의 능력까지 물려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러자 아라고른이 대답했다. 혹시 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곧 시험해 볼 작정입니다. 그날이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사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도 모든 힘을 다해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 곤도르인들도 위안을 받을 겁니다. 그러자 엘론드가 말했다. 그 점은 안심하십시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세력과 나라들이 더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안두인 대하가 아르고나스와 곤도르 입구까지 흘러가는 동안 많은 대지를 거쳐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난쟁이 근로인이 나섰다. 그 모두가 힘을 합치고 연합하여 각자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군요. 게다가 좀 덜 위험한 다른 반지도 있으니 위급할 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난쟁이들의 7 반지는 잃어버렸습니다. 발린이 마지막 반지였던 스로르의 반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스로르가 모리아에서 사라진 뒤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발린이 떠나간 데는 그 반지를 찾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간달프가 말했다. 발린은 모리아에서 어떤 반지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스로르는 반지를 자기 아들 스라인에게 주었지만 스라인은 소린에게 물려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돌굴르의 토굴에서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요. 근로인이 탄식했다. 그럴 수가. 복수의 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하지만 아직 3개의 반지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정들의 3 반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정 용주들께서는 그것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역시 먼 옛날에 암흑군주가 만든 것이지요. 지금은 한가히 쉬고 있는 겁니까? 여기 유정용주들께서 계신데 말씀해 주시지요. 유정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만에 엘론드가 입을 열었다.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소. 글로인. 새 반지는 사우론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들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테니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지는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유정의 반지들은 전쟁이나 정복을 위한 무기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복은 그 반지들의 목적이 아니죠. 그 반지들을 만든 이들은 힘과 지배와 부의 축적을 바란 것이 아니라 이해와 생성, 치유, 순수의 보존을 희망했습니다. 가운데 땅의 유정들은 슬픈 일도 많이 겪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만일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손에 넣게 되면 세계의 반지를 이용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허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이들의 머릿속과 가슴속은 모두 그에게 훤히 들여다보이게 됩니다. 세계의 반지는 차라리 없던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적의 목적이죠. 그런데 당신 말씀대로 절대 반지가 파괴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글로인이 다시 묻자 엘론드는 슬픈 음성으로 대답했다. 나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새 반지는 사우론이 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사우론이 끼친 이 세상의 해악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절대 반지가 파괴되면 새 반지도 힘을 잃을 것이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사라져 결국 망각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자 글로르핀델이 말했다. 하지만 사우론을 물리치고 그의 집에 대한 공포를 영원히 잠재울 수 있다면 모든 유정들은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에레스터르가 말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반지를 파괴하는 문제로 돌아왔군요. 하지만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만들어낸 그 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절망의 길입니다. 한없이 지혜로우신 엘론드께서 말리시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어리석음의 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자 간달프가 말했다. 절망이나 어리석음이라고요?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란 아무 의심 없이 종말을 확신하는 이에게만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본 뒤 남는 필연을 인식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입니다. 거짓된 희망에 매달리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우둔하게 보이겠죠. 그러니 그 어리석음을 우리의 외관으로 만들어 대적의 눈을 피할 가림막이 되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똑똑하니까 자신의 악의 저울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측정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척도는 욕망, 오직 권력을 향한 욕망뿐입니다. 그는 타인의 생각을 모두 그런 척도로 판단합니다. 어느 누가 반지를 거부한다거나 우리가 그 반지를 파괴하리라는 것을 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반지를 파괴하기로 작정한다면 그는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엘론드가 말을 받았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는 멀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강한 자만큼의 희망을 가진 약한 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인 것은 사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강자들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는 동안 작은 손들은 바로 자신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빌보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좋아요, 엘론드님. 그만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리석은 호빗 빌보가 이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 끝맺음도 제가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며 자서전을 계속 집필해 왔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맺은 말을 생각하는 중이었지요. 이렇게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전에 많이들 써먹은 말이긴 하지만 훌륭한 맺은 말이지요. 이제는 그 말대로 실현될 것 같지 않으니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끝을 맺을 수 있다면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해야겠어요. 정말 골치 아프군요. 언제 출발할까요? 보로미르는 놀라서 빌보를 바라보았다. 둘러앉은 모든 참석자들이 그 늙은 호빗의 말을 대단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그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오직 글로인만이 아득한 옛 기억을 되새기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간달프가 말했다. 물론일세, 사랑하는 빌보. 자네가 만일 정말로 이 일을 시작했다면 끝을 내야 옳겠지. 하지만 자네도 잘 알다시피 시작이란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어떤 큰일이라도 영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네. 자네가 그럴 필요는 없어. 혹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자네가 농담 삼아 그런 용감한 제안을 했다고 믿고 싶네. 자네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이야, 빌보. 자네가 다시 떠맡을 수는 없어. 이미 지나갔다네. 충고 한마디 더 하면 자네 역할은 이제 기록원의 역할 말고는 끝났다는 거야.
자네는 지피를 완성하게. 맺은 말을 바꾸지 말고. 아직 희망은 있네. 그들이 돌아올 때 속편을 쓸 준비를 하게. 빌보는 웃었다. 간달프, 당신에게서 이렇게 듣기 좋은 충고가 나올 때도 있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듣기 싫은 충고는 모두 결과가 좋았는데 이번의 충고는 그래서 꺼림칙하군요. 저는 아직 제게 그 반지를 책임질 만한 힘이나 운이 남아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지는 컸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들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반지를 맡아서 떠날 사자들일세.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전부이자 유일한 안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정들은 끝없이 떠들고 난쟁이들은 진득하게 들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늙은 호빗일 뿐이고 또 점심 먹을 때도 되었어요. 누구 생각나는 이름 없나요? 아니면 식사 후에 다시 모일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정오의 종이 울렸다. 여전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프로도는 모두의 얼굴을 흘끗 둘러보았으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없었다. 모든 참석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거대한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오랫동안 예견해왔으나 결코 일어날 리가 없다고 헛되이 희망을 품고 있었던 어떤 운명이 마침내 선고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마음에는 빌보와 함께 깊은 골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일었다. 마침내 그는 억지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조그마한 목소리가 마치 다른 어떤 힘에 이끌려 나오기라도 하듯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제가 반지를 맡겠습니다. 길은 잘 모르지만요. 엘론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프로도는 그의 눈길이 갑자기 날카로운 창끝처럼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모두 옳다면 이 일은 프로도 자네의 몫이라고 생각하네. 자네가 길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걸세. 지금은 샤이어의 호빗들이 그 고요한 들판에서 일어나 강자들의 탑과 지혜를 흔들어 놓을 시간이야. 어느 현자가 이것을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 그들이 진정 현명하다면 왜 시간이 무르익기 전에 이런 사실을 구태여 알고자 하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무거운 짐일세.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아무도 남에게 떠맡길 수 없는 짐이야. 나 역시 이 짐을 자네에게 떠맡기지 않겠네. 다만 자네가 기꺼이 맡아준다면 자네의 선택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네. 그리고 고대의 저 위대한 요정의 친구들, 곧 하도로와 후린, 투린, 베렌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해도 자네도 그들과 동석할 수 있을 걸세. 그때 마루 한 구석에 숨어서 엿듣고 있던 샘이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불쑥 튀어나오며 말했다. 하지만 프로도 씨를 혼자만 보내시는 건 분명 아니겠지요. 엘론드는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적어도 자네는 함께 가야지. 보다시피 지금 여기서 비밀 회의를 하는데도 자네를 떼어놓을 수 없지 않았는가 말이야. 샘은 얼굴을 붉히고 앉으면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아슬아슬한 모험을 하게 되었군요, 프로도 씨. 그러면서 그는 고개를 휘휘 내저었다.